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5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이 시간에 토지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의 구분. 토지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분리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가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이런 얘기죠. 분리과세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치성 토지입니다. 2가지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토지 구분에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자, 이 시간에는요, 토지 구분에 대해서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흐름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3번째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요. 분리 과세한다. 뭔가 나눈다는 거지요. 별도는 합산한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러니까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합산한다는 거지고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각 분리 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그 컬러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인데, 이 생산성 토지는 크게 이런 겁니다. 세율이 낮아요. 저율.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생산성 토지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습니다. 자격농지입니다. 자격농지. 여기서 말하는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농사를 짓는 거죠. 자기 노동력을 50% 이상을 투하해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 지목은 전답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7은 목장용지. 그리고 임야.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경농지와 목장용지와 임야는 1000분의 7을 0.7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2짜리가 있어요. 1000분의 2는 산업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 공급용 토지입니다. 1000분의 2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 공급용 토지입니다.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가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여러분, 공장도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공장용지와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토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를 적용하고요. 1000분의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골프장용 토지.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분리과세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000분의 0.7은 자경농지와 목장용지와 임야. 그리고 1000분의 2는 공장용지와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공장용지,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되는 토지. 이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가 안 되니까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입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분리과세 이제 약식으로 끝냈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용 토지입니다. 업무용 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예를 들면 여기다 쓸까요? 예를 들면 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이런 거.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상가 건물이 있는 토지, 오피스텔이 있는 토지 이런 것들. 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인데, 그런데 다는 아니고요. 이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도 기준 면적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야 됩니다.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 그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녹지 지역이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에 따라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험이 안 나왔는데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가 되겠고,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인데, 오늘 이 시간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상가, 사무실이 있는 토지는 다 별도 합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 합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하지요?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대지입니다.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대지는 이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나대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데,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뭔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차고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그냥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인데 그 노는 땅이 아니라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상가, 사무실 있는 땅의 토지는 별도다.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뭔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별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닌 건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나대지도 있고요.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이따가 공부하겠는데요. 목장용지 중에도 기준면적이 있고 공장용지 중에도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이 시간 이후로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상가 건물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는데, 이 시간에 기준면적 초과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잡종지라는 거 있어서 배웠죠? 28개 지목에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갈대밭, 풀이 무성한 갈대밭, 돌을 캐는 채석장, 흙을 캐는 토치장,
공동우물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되겠는데 잡종지도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밑그림을 그렸네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토지가 있다. 이게 바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상가,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자격농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격농지입니다. 농사짓는 자격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손인데요. 이 자격농지가 군지역에 있습니다. 즉 읍면지역에 있다는 거죠. 군지역의 읍면지역에서 작용을 한다면 이건 분리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1000분의 0.7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격농지가 시지역에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시지역에 있는데 시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다는 것은 도시지역이 아닌 거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적인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원래 도시지역 안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입니다. 다시요. 도시지역 밖에 있다 분리.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다면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무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이거는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자격농지라고 해서 다 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군지역에 있다 분리, 시지역에서 도시지역 밖에 있다 분리,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다면 분리,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면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농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목장용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용지도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목장용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책을 읽어봐도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독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장용지가요, 도시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목장용지도 소, 돼지당 한 마리당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있는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하니까 1000분의 0.7이 되겠고요. 도시지역 밖에 있는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합산이 되게 되면 세율이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도시지역 밖에 있는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도 목장용지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목장용지가 있다면 다 분리가 아니라 역시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가 되겠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도시지역, 여기 도시지역 아닙니다.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종합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밖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데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목장이 있다면 그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야로 넘어갑니다. 임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기준면적 초과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종합에 들어간다. 종합. 그리고 여러분 임야가 나왔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임야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 121쪽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라고 나와 있죠. 1번 쭉 보시고요. 1번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 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로서 실행 중에 있는 임야. 2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여러분 끝에 임야자 들어가는 거 있죠? 무슨 임야. 다 분리과세입니다. 3번 별표하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별표하세요. 거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런데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거는 환경지구는 분리과세가 되겠고요. 보존지구는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 안에 있는 임야,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임야, 하천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임야. 여섯 번째 별표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런 것들은 다 끝에 임야자 들어가는 거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월악장용 토지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치성 토지가 되겠죠. 사치성 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니까 여러분 112쪽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월악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으로서 사치성 토지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4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그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왔습니까? 38번까지 나왔죠. 1번부터 여러분 페이지 122쪽부터 쭉 나와가지고 (127쪽) 38번까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쓰세요. 산업공급용 토지입니다. 산업공급용 토지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2쪽에 보시게 되면 1번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번 동그라미 치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염전도 소금을 만드는 땅이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염전도 공업용 소금이 있죠. 그리고 이 산업공급용 토지는요, 끝에 무슨 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뭐 한국석유공사, 이런 공사들이 갖고 있는 땅들은 다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5번 동그라미 치세요. 5번. 광업법에 따라 강업권이 설정된 강관에 있는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9번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나왔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10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다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2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2번 페이지 124쪽 22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27번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줄차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입니다. 여객자동차는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지요. 물류터미널용 토지,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이거 27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볼 거 없습니다. 끝에 무슨 공사들이 갖고 있다.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토지는 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아닌 것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토지 분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